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문화사회의 두 번째 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문화사회의 정의와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에 있는 형성평가를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성취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지난 시간과 다르게 이번에는 갈등 상황,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사회 구성원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전에 다문화 정책의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는 용광로 정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샐러드볼 정책이에요. 사진으로 이해를 좀 감이 올 수도 있겠는데, 용광로 하면 우리가 제철소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뜨거운 용광로에 철광석을 넣으면은 싹 녹아서 이제 철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 용광로 정책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메모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용광로 정책은 다른 이름으로는 동화주의라고 한다. 기존 문화에 이주민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완벽하게 기존 문화의 이주민들을 동화시키는 거죠. 즉, 이주민 문화와 주류 문화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용광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용광로 정책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죠. 두 번째로는 샐러드볼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샐러드를 드셔봤겠지만 사진에도 나오다시피 샐러드볼 안에는 다양한 재료들을 넣지만은 섞이지는 않죠. 이렇듯 샐러드볼 정책은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존.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즉, 문화적 이질성을 존중하는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샐러드볼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24쪽에 보시면은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얘기가 나오는데, 왼쪽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걸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해요. 모자이크 정책. 참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자료학습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에 대한 설명인데요. 잠깐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1971년에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각각의 인종이나 민족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개의 조각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모자이크와 같다 하여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캐나다는 위에 지문에 나왔다시피 다문화 정책을 선언을 했죠. 다문화 정책을 선언을 했어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죠.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걸 우리가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문화 사회를 샐러드 그릇에 비유하여 여러 문화 요소들이 특징을 잃지 않은 채 어우러져 살아가는 샐러드볼 이론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문화 정책의 유형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용광로 정책, 동화주의, 다른 하나는 샐러드볼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린트로 가시면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 차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지역 구성원,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먼저 국가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 1학기 때도 국가가 들어있는 부분은 큰 틀에서 판을 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를 보장해 주거나, 또는 외국인들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한다든지,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정보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검색을 하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입니다.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사회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느냐?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느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가 보이죠?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간에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 축제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이 있어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 협약식,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거죠. 기업의 다문화 이해 캠페인 전개 활동.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점. 정리를 하면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국가 차원, 지역사회, 기업, 학교 각각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이 돼야겠죠. 이것이 왜 필요하냐?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 측면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죠. 끊임없는 소통으로 끊임없이 소통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문화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료학습 2번에 보시면 이 내용은, 이 광고는 우리 교과서 225쪽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한 광고인데 보세요. 이름도 생김새도 다른 손가락이 모여서 제 기능을 하듯이 우리도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죠. 이 말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존중이겠죠. 존중. 문화에 귀천이 없듯이 상대방의 문화, 외국인들의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상황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지난번 문화 상대주의 할 때 했는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되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되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기억하실 겁니다.
명예살인이라든지 전족이라든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사회 문화라고 존중하는 것, 이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했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보편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 아까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우리가 바라봤죠. 여기서 지금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래요.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제도적 보완이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가 이거를 찾으면 되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 국가적 차원으로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다문화 축제를 열어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지역에 해당하죠. 이건 지역에. 세 번째,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죠. 마지막,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법과 제도,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죠. 정답은 기억 리을이에요. 두 번째,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하시오. 자, 첫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은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야 된다. 아니죠. 다문화 이해교육은 꼭 국제결혼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도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국제결혼 이민자들, 유학생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가 공존하므로 여러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의 부정적 측면들을 우리가 알아본 바 있습니다. 3번에 다문화 사회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 측면에서 자기 나라의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아니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가 맞는 말이죠. 이거는 X예요. 자,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태도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화사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런데 학교 점심시간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반찬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느 날은 돼지고기 김치볶음이 나와서 반찬을 남겼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잔반이 없는 날이었다. 그래서 급식당번인 친구가 다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우리 문화권 할 때도 배웠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일단은 더 무더운 환경에서 돼지를 기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교 교리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학교 생활에 좀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고유의 단일민족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 아니죠? 지금 우리 주제인 다문화 사회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수를 제한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3번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한다. 4번 민족주의를 부활시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죠? 5번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 정책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유입을 막아야 된다. 백호주의 정책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그래서 5번도 이 주제와 맞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를 보장하거나 이민자 정착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법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거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경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예술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학교는 문화 다양성을 교육하거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하는 방식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 존중. 이렇게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이 되어야겠죠. 왜 필요하느냐?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문화 상대주의 측면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 존중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다문화 사회를 배워보면서 대단원 하나를 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새로운 대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세계화 양상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꼭 복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